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2월 1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는 간만에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주요 지수들이 다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1.26, S&P 500이 마이너스 1.38, 나스닥 마이너스 1.78, 그리고 러셀 2000도 마이너스 0.96 하락을 했고요. 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2.48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업종별로도 보시면 11개의 업종 중에 전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 자유소비재 섹터가 특히 마이너스 2.2%, 그리고 IT 섹터가 마이너스 1.75, 커뮤니케이션 마이너스 1.55%, 그리고 뭐 산업재라든지 에너지, 소재, 금융 이런 섹터들도 다 1%를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업종이 다 빠지는 거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물론 나스닥이 보통 3% 이상 좀 빠질 때 어떤 추세 반전을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뭐 많이 빠진 것 같은데 1.78% 빠지면서 최근에 나스닥 3% 이상 빠진 거는 거의 2달 동안 못 본 것 같고요. 근데 전 섹터가 빠진 거 보니까 또 금리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어제 10년물, 2년물 모두 다 올랐습니다. 10년물이 한 6bp 정도 오르면서 3.86%, 네. 그리고 2년물도 1bp 오르면서 4.64%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 약간 우측에 5일 보시면은 최근에 20bp 올랐고요. 2년물도 16bp 정도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3.5 정도 하다가 다시 어느새 3.86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이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물가 부담이 다시 걱정이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원자재 가격은 반면에 또 떨어졌어요. 네, 어제 WTI가 한 0.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78달러 배럴당 78불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2.4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구리 또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금은 약간 조금 올랐고 비트코인은 현재 24,500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섹터가 다 빠졌는데 유일하게 안 빠진 곳이 있었네요. 가상화폐는 어제 또 플러스를 내는 모습이고, 유가나 천연가스는 빠지는데 왜 금리는 올라가는가 생각해 보면 금리가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면 결국은 경기 둔화가 될 거고, 경기 둔화가 되면 원자재 가격에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또 떨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주식시장 원자재 가격 아마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이 빅테크 주식들이 거의 다 빠졌네요. 네, 빅테크 쪽 동향 살펴보시면 테슬라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5.7%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메타 이런 종목들이 한 2%에서 3% 정도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애플이랑 구글 같은 경우 1%를 넘는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업종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반도체 지수가 어제 2.5% 하락을 했는데 AMD가 마이너스 6%,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2.9%, 또 TSMC도 마이너스 2.1%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어제는 반도체 쪽이 좀 다 안 좋았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스타트업 전기차들 루시드가 마이너스 3.5%, 리비안도 마이너스 2.2%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GM 정도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에서도 뭐 대체로 다 1%를 넘는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또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업종들도 다 한 1% 넘게 하락을 했고, 헬스케어 쪽에 일라일리가 마이너스 한 2.7%, 모더나도 2.8%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또 카니발 같은 이 리오프닝 종목이 한 마이너스 4.8% 하락을 하긴 했지만 네. 뭐 라스베가스 샌즈라든지 에어비앤비 같은 종목은 강세를 보이면서 에어비앤비도 1.8% 올랐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카지노 찾는 분들도 뭐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리오프닝에 대한 그 기세가 꺾이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필수 소비재부터 시작해서 전 업종이 다 마이너스인 거 보면 확실히 이제 금리가 조금 안정화돼야 되는데 어제 그 PPI가 발표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PPI가 발표됐고요. 중요한 그 숫자만 좀 말씀을 드리면 YY로 6%가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5.4%였는데 더 높게 나왔습니다. 더 높게 나왔군요. 네. 근데 지난달 6.5%보다는 낮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고요. 또 코어 PPI도 전년 대비 5.4%, 컨센서스가 4.9%였습니다. 더 높게 나왔고 하지만 전월달 5.8%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MOM으로도 수치들 보시면은 PPI가 0.7%, 컨센서스가 0.4%, 그리고 또 코어 PPI도 전월 대비 0.5%, 컨센서스 0.3%보다 다 높게 나오면서 약간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다 네. 금리에 영향을 주고 또 그 금리는 또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들은 이후에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실 예정이어서 예. 어제 또 다른 발표되었었던 다른 지표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주간으로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에 19.4만 건이 나왔습니다. 네. 컨센서스 20만 건보다는 낮게 나왔고요. 지난주 19.5만 건보다도 좀 적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림 1번은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우측에는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누적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누적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169.6만 건으로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보다 한 조금 높게 나왔고 지난주 대비해서도 조금 높게 나오면서 이 청구 건수가 약간 누적으로 봤을 때는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이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2월달 예비치인데요. 요번에 발표된 게 마이너스 24.3으로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7.4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이 마이너스 8.9. 그래서 약간 더 안 좋게 나왔네요. 많이 안 좋게 나왔고요. 약간 쇼크가 났는데 그림 3번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 줄을 쭉 그어놨습니다. 예. 거의 한 12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역사적으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21,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2009년 4월 이후로 이렇게 낮은 수치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2009년 4월 이후로요? 네, 표에는 그 전 수치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2009년 4월 이후 처음이고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라고 합니다. 예, 앞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때 당시에는 이 지수가 훨씬 밑에 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지금 마이너스 24를 보면 상당히 지금 안 좋은데요, 보니까. 네. 그 그림 4번에는 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의 세부 항목들을 표로 넣었는데 왼쪽에 빨간색 박스 쳐놓은 거는 지난달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이번 달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24.3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항목별로 보시면 New Orders라고 되어 있는 게 신규 주문입니다. 신규 주문도 약간 둔화되었고 딜리버리 타임스라고 하는 부분은 배송인데 공급망 쪽도 이전에 마이너스 5.6이었는데 마이너스 13.6으로 나오면서 공급망 쪽도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인벤토리 재고가 0.9였는데 15.3으로 나오면서 재고도 크게 늘었고 또 바로 아래에 프라이스 페이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물가 이 지불하는 건데 24.5에서 26.5로 나오면서 약간 물가에 대한 부담도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또 number of employees 직원 숫자들도 거의 반 정도 줄어들면서 직원 수도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원 감축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고 물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제 이게 서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조업 말 그대로 매니팩처링 비즈니스에 대한 전망, 아웃룩에 네. 대한 서베이인데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지금 기업 활동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뭐 여기서 마이너스 24.3인데 이 수치는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2020년 코로나 네.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 뉴 오더 신규 주문도 마이너스 13.6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으면 PPI라든지 CPI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떨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이 제조업 경기가 완전히 급냉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제롬 파월로 하여금 좀 젠틀하게 올해는 더 이상 이제 호키시한 발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어제 발표된 지표 중에서 부동산 관련 지표가 있습니다. 일단 건축 허가 건수가 나왔는데 1월치입니다. 이게 허가 건수가 133.9만 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135만 건이었는데 이것보다 좀 적게 나왔고요. 그리고 건축 착공 건수 130.9만 건 나왔는데 컨센서스 136만 건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표들이 이번에 약간 부진하게 나온 모습입니다. 이게 컨센서스보다는 낮게 나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에 여기 표에 같이 참고해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동산 지표들이 컨센서스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조금 경기가 여기서 더 침체로 가면 안 되는데 그죠? 그 연준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긴 한데 이 물가를 잡겠다고 그러다가 너무 이제 경기 침체가 와서 실업률이 급증을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림없이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제롬 파월을 제외한 나머지 연은 총재들은 여전히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FOMC 지나고 나서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투표권이 있었던 두 분입니다. 로레타 메스터 총재랑 제임스 블러드 총재였고 지난해 내내 너무 매파적이어서 시장을 좀 그렇게 했는데 어제 또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총재 발언 살펴보시면 지난 FOMC 회의에서 50bp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할 일이 여전히 많다. 기준 금리는 5%를 넘을 것이고 오랜 기간 동안 머물 것인데 얼마나 길게 갈지는 지표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침체는 전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디스인플레이션 확실히 하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3월 달에 50bp 인상을 지지를 하며 이런 것들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성장률 둔화하고 실업률은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50bp 인상. 근데 시장에서는 약간 25bp를 보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 두 분은 투표권은 네. 없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투표권을 얻을 수도 있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저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불스비가 부의장으로 되게 되면 투표권이 하나가 남는데 그게 메스터 총재한테 갈 수도 있다. 네. 라는 기사를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썼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어젠가 그저께.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특징주 내려가기 전에 지금 52주 신고가 잠시 한번 볼까요? 네,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이 보시는 종목들이 다입니다. 8개이고요. 섹터적으로 보시면 금융이라든지 산업재, IT, 필수 소비재, 그리고 소비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시가총액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뭐 아래 얼타 뷰티라든지 뭐 몬스터 베버리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또 테슬라 얘기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뭐 5% 빠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연초 이후로 뭐 여전히 64%나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200불을 가뿐히 넘었다가 어제 5.7% 빠지면서 202달러인데 뭐 그렇게 뭐 추세 반전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어떤 이유가 뭐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테슬라가 어제 장 초반 이렇게 프리마켓에서는 한 1-2%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모델 Y가 완판됐다. 차 가격을 20% 정도 인하를 했었는데 그 덕분에 1분기
생산량을 모두 다 팔아서 네, 이제 물량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델 Y를 네, 인도 받으려면 4월에서 6월이 될 거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차 가격을 그 전에 한 65,990달러에서 한 20% 내리면서 52,990달러로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완판이 됐는데 이후에 나중에 리콜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FSD에 관련한 리콜인데요. 테슬라 자체적으로 리콜을 발표를 했고 36만 2,758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FSD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하는데요. 대상은 2016년에서 2023년 모델 X와 모델 X 그리고 2017년부터 2023년 모델 3, 2020년부터 2023년 모델 Y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교차로 주행이나 속도 제한 등에 대해서 오류 가능성이 있고 속도 변경 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리콜을 발표를 했고요. 다 원격으로 네.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좀 조기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리콜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 오주임도 요거 하고 있다 그랬죠? 네, FSD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독료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처음에 살 때 그냥 일시불로? 일시불로 했어요. 일시불로 했고. 그럼 나중에 이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핸드폰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업데이트 그냥 차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버튼 있고. 하나만. 네. 근데 뭐 평생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 지금까지는 뭐 그 전에 출시됐던 모델들도 다 업데이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뭐 완판됐다는 거는 인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인하했다가 다시 또 올리지 않았나요? 예, 최근에 올린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해줬을 네. 때 빨리 사자 해서 예.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가 하락의 요인이 뭐 다른 빅테크 주식들 다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에 대한 물가에 대한 영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가 완판된 게 또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3월달 이후로는 그 보조금 그 법안이 또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참고해라 이런 내용이 홈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3월 전에 빨리 사자라는 수요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게 그 밸류에이션인데 어느덧 23배까지 갔던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50배가 됐다가 어제 한 6% 빠져가지고 지금 46.57배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년 걸 땡겨서 보면 또 37배 정도까지도 떨어지긴 하지만 그거는 일단 내년이고요. 현재 이제 포드 올해 1년으로 봤을 때는 47배니까 여기서는 좀 애매하죠. 애매한 이제 주가 수준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앞으로 뭐 약간 등락이 있지 않을까. 물가가 잡히면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이 어닝에 대한 추정치보다 훨씬 더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이 빵빵 터지면서 또 이 예상되는 포드에 대한 EPS가 그죠? 예, 더 잘 나올 때 또 주가가 레벨업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2.6%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픈 AI, 이 챗 GPT 사전 예약 당첨자들의 그 경험 그리고 여러 피드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재미있다, 이상하다 또는 불건전한 대화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참고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뉴욕타임즈의 이 케빈 칼럼니스트 뭐 시드니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것을 속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너를 믿지 않는다라고 질문을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GPT가 예. 너가 나를 믿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당신을 사랑한다 속이려는 생각은 없다. 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기사 내용이 되게 길었습니다. 근데 다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약간 이런 불건전한 내용들을 뭐 담고 있다라고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 왕정 차장님이 당첨이 돼서 써봤지만 네.
뭐 되게 잘 썼거든요. 여러 질문들 했고 전무님도 검색도 해봤고 네. 그래서 전 이걸 보고 이제 이건 질문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문제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뭐 이것만 봐가지고는 뭐 불건전하다는 느낌은 없고 네. 굉장히 챗GPT가 공감 능력이 참 네. 뛰어나구나. 예, 상대방 질문에 맞게 네. 그럴싸하게 답변을 또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이런 뭐 공감 능력까지 갖추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재밌고 이상한 거 뭐 보는 사람들의 네. 다 관점의 차이는 네. 있으니까요, 그죠? 뭐 기사 내용 그 헤드라인이 좀 그 부정적으로 썼어요. 크리피하다. 약간 아.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하다. 약간 좀 크리피하다라는 내용이 좀 기사 헤드라인이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뭐 미성년자들이 또 이용하면서 약간 그런 질문들도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불건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글입니다. 유튜브에서 CEO를 맡고 있던 수잔 이 CEO 분이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구글에서 근무를 했었다라고 하고요. 14년에 유튜브의 CEO를 맡았는데 네.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도 여전히 회사에 남아서 자문 역할을 받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약간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네. 네, 14년부터 CEO 맡아가지고 오랫동안 계셨으면 네. 이런 분들도 뭐 엄청난 연봉을 받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도큐사인 네, 이 회사는 어제 한 1.77% 올랐는데요. 또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인력의 10% 약 한 700명 정도 감원을 했고요. 작년 9월에 이어서 지난 9월에도 9% 감축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또 감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빅테크들의 감원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도어대시라는 회사입니다. 네. 어제 실적을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는 7% 정도 오르고 있고요. 어제는 그래요? 한 1.9% 하락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내용에서 보시면 매출액이 1.82 빌리언, 전년 대비 40% 증가를 했고요. EPS가 1.65달러 나오면서 컨센서스 0.68,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0.68에 뭐 도대체 이게 몇 배예요? 예. 두 배가 넘게 EPS가 증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 이익률이 42%를 기록을 했고요. 조정 에비타가 117밀리언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총 배달 주문 이 볼륨이 15.1 빌리언에서 15.5 빌리언이 나왔고요. 배달 주문 건수는 4.67억 건, 전년 대비 27%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도 상회했고요. 이와 함께 이번에 750밀리언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로는 총 배달 주문이 한 60에서 63빌리언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또 조정 에비타도 500에서 800밀리언 전망을 했는데 컨센서스 580밀리언 대비해서 이것도 상회를 하면서 현재 시간 외에서 한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대시랑 우버이츠 그죠? 네. 네, 이렇게 강력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YOY로 40%나 매출이 증가했던 것도 제가 좀 보면서 깜짝 놀랐다가 네, 어닝이 이런 회사가 지금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EPS가 1.65 달러 나오면서 EPS도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 42% 네,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드는 생각이 미국은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중국집 전화하면 배달해주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달 문화에 되게 익숙해져 있다가 지금은 이제 배달의 민족 때문에 그죠? 네, 배달이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은 피자 딜리버리를 제외하고는 사실 배달 문화가 거의 없었다가 이번 코로나를 이후로 그 배달을 시켜보니까 되게 편하다라는 거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도 이 배달 문화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버이츠나 뭐 도어대시나
예, 두 업체가 새롭게 누가 강력하게 뭐 진입하지만 않으면 뭐 아마존이 뭐 갑자기 이런 거 진입한다 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죠? UPS나 뭐 그런 데서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닝 자체가 서프라이즈하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딱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에는 특별하게 보실 경제지표는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예, 편안하게 편안한 밤 보내시면 편안한 될 것 주말 같습니다. 보내면 될 것 네, 같네요. 오늘이 금요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시간이 너무 순삭 지나가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남궁재원 주임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연민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